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방직 적중 OX 특강입니다. 자, OX 문제를 주로 볼 건데 여러분들 지방행정론은 지방직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앞부분에 지방행정론 이론 특별히 공고문에 보면 여러분 지방직 시험에서는 행정학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행정론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꼭 출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지방행정 파트는 이론도 정리하고 그것도 오늘 먼저 할 겁니다. 오늘은 요것만 할 겁니다. 요것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 전범위를 OX 문제로 확인할 건데, 요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7편 지방행정론부터 여러분들 1편 행정총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앞에는 열심히 하는데 끝에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끝에서부터 거꾸로 할 겁니다. 지방행정론, 그 다음에 행정, 환류론, 그 다음에 제명적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올 거예요. 자,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해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사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시험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칠 겁니다. 진도별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행정 파트 오늘 공부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낼 거고 다음 주 주로 지방행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지방행정 파트만 2번 내지는 3번 정도 시험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 아마 다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지방행정에 대해서 그럼 대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OX 문제 여러분들 풀어 오시면 이제 오늘 범위를 정해서 드릴 텐데 풀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제 우리 그 9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현장학 문제는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난이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마 잘 치신 분은 잘 쳤을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남짓 잘 정리해서 지방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주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에 끝나고 나서 해설 특강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제일 앞에는 지방행정론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론 부분입니다. 1페이지에 1번 라이트의 정부 관계 모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먼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 자 설명 부분 보고서 표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표는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 설명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죠. 1번 먼저 분리형 다른 말로 대등형 또는 권위를 붙여서 분리 권위형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정부와 미국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경계를 이루어서 각각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뒤에 지방정부는 그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이원적인 관계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분리형 분리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경계를 이뤄서 이렇게 독립되어 있고 이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중앙정부고 아시죠? 이 중앙정부와 경계를 이루면서 주정부가 독립되어 있고 이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분리형이라 그러죠. 자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여러분들 첫째 줄 끝에 중요하죠. 인사와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 인사와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된 형태다. 이거는 특히 두 번째 주 제일 끝에 무슨 원칙? 홈룰의 원칙과 관련.
관련이 있습니다. 홈룰 말 그대로죠. 홈 우리 집 룰 규칙은 우리가 정한다 그런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운영 규칙을 스스로 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홈룰의 원칙 관련성이 있는 거 뭐 분리형입니다. 그 반대 가로 2번 포괄형입니다. 포괄형 포함형 또는 내포형으로서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계층제적 상하관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끝에 지방정부나 주정부에 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다. 따라서 내용상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여러분들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있어서 뭐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그런 관계.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내용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습니다. 자 포괄형은 동심원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원, 작은 원 그죠? 이렇게 자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뭐 상하 계층관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 모양을 보니까 뭐 동심원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 제일 앞에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서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중간에 줄을 거쳐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받죠. 이거는 어떤 원칙 또는 법칙 동그라미 3번 재산권은 국가의 재량권으로 창조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으면 법적인 보장이 좌우된다는 무슨 법칙 중요한데 틸렌의 법칙과 관련 자 틸렌의 법칙 관련된 건 뭐라고요? 포괄형입니다. 잘 기억합니다. 포괄형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여기 적어놓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유사한 형태. 자, 우리나라도 뭐 명목상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냥 거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깝다. 뭐 포괄형에.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제일 위에. 그래서 한번 중첩형. 중첩형, 다른 말로 중복형,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뭐, 공공기능은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에서 중첩적으로 수행.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 주로 무슨 관계? 상호 의존적인 형태. 특히 두 번째 줄 끝에 중요한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보는 경우입니다. 일단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인 거.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중첩형은 여러분들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자,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할 수 있는 건 따로 하고 함께 할 건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단 독립적인데 독립적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또 플러스 협력적이기도 합니다. 협력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그 얘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5번에 라이터는 뭐 중요하죠. 중첩형의 정부와 관계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말이겠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제, 2번. 자, 덧립의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 이론이 있습니다.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배분 이론.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 다원주의, 2번 신우파론, 3번 계급정치론, 4번 엘리트 이론.
특히 그 중에서 1번, 2번이 중요하죠. 다원주의와 신우파론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따로. 자, 먼저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여러분 항상 그렇죠. 지배기업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 사회 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첫째 줄에 뭐라고 중요합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와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중간에 뭐 전통적인 행정의 관점. 전통적인 행정학 관점이고 뒤에 행정적 합리성의 정전을 중시합니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내용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배분은 역사적 진화 그리고 제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배기업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한 게 아니고 알아둡니다. 다원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우파론. 자, 신우파. 우파니까 여러분들 신우파론 그랬을 때 우파니까 뭐를 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시장원리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배분도 시장원리 내지는 경제학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줄을 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은 개인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 행동 바로 경제학의 관점이죠. 시장원리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중간에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음 줄에 뭐 공공선택론의 입장 세 번째 줄 앞에 공공선택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끝에 가로세로 뭐라 되어 있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 경제적 합리성 추구 바로 공공선택론이 아시죠? 정치나 행정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정치나 행정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공공선택 입장이었죠. 이렇게 경제학적이니까 동그라미 2번. 뭐, 비용은 극소화하고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 경제학적으로. 그죠? 비용은 제일 작게 하고 효용은 제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그 추론의 결과 정책별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동그라미 3번에 그 결론 나와 있죠. 가끔 출제가 되죠.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먼저 제일 앞에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동그라미 하고요. 이건 정책에 따로 나오겠지만 재분배 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가지 못한 데 이전해주는 복지 정책이죠. 그런데 다음 줄에 줄을 그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 역으로 결정. 거꾸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하고 혜택이 뭐 반대다 그 말이죠. 이런 거라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재분배 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옮겨주는 것, 이전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전시켜주는 정책, 재분배 정책입니다. 재분배 정책. 그러니까, 자,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마이너스 시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옮겨주는 것, 즉 플러스 시켜주는 것 이렇습니다. 플러스 시켜주는 거. 자,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고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거의 안 내고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하고 혜택 받는 게 뭐 반대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결정. 역으로 결정.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최소 한도의, 최저 한도의 삶의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죠? 최소 한도의 삶의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주니까 누가 하면 좋겠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에서 중앙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끝에. 그 성격상 주로 지방정부보다는 뒤에 뭐라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게 합리적. 지금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기억의 세 번째 줄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라고 나와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2번. 제일 앞에 개발정책. 개발정책 동그라미 하고요. 개발정책은 말 그대로 줄을 거쳐 지역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그 끝에 뭐 원칙적으로 정책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끝에 이거는 누가 해도 괜찮다. 끝에 지방 혹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거. 개발 정책은 마지막에 배당 정책은 배당 정책 동그라미 하고요.
뒤에 줄은 것은 일반 재정에서 비용을 충당하여 모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컨대 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처럼 저런 것들은 보니까 주민들의 지방 주민들의 그죠? 일상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뒤에 뭐라고 주로 지방 정부에서 담당. 이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정책별로 어느 정부에서 하면 좋겠는지 잘 보고 기억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로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중간에 3번, 건 3번 중앙집권, 그리고 지방분권의 장점 나와 있습니다. 장점 내지는 필요성이죠. 여러분들 일단 의미에 있어서 뭐 중앙집권, 지방집권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로 3번 구별되는 게 있어서 본다면 가로 1번 중앙집권. 자, 중앙집권은 동그라미 1번 줄을 거쳐 의사결정 권한이란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특히 뒤에 집중이라는 말의 동그라미. 이건 권한이 집중되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에 뭐 정치상 집권을 의미한다 그러죠. 정치상 집권의 의미. 가로 2번의 지방분권 동그라미 1번 반대로 의사결정 권한 또는 기능이 재산세 분산되어 있는 것. 줄을 끊고 뒤에 분산이라는 말의 동그라미.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뒷부분에 정치상, 자치상 분권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구별되는 게 있죠. 가로 2번, 가로 3번 구별. 행정상의 집권 분권과 정치상 집권 분권인 중앙집권, 지방분권은 좀 다른 거다. 자, 행정상의 집권 분권, 동그라미 1번 중앙집권하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이라든가 배분관계, 기능배분관계 초점을 둔 것인데 비해 다음에 잘라놓고요. 잘라놓고 혹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라놓으라는 얘기는 앞뒤로 이렇게 구분하여 놓으라는 겁니다. 그죠? 내용이 바뀔 때 그렇게 합니다. 비해 다음에 잘라놓고 뒤에 행정상 동그라미 하고요. 행정상 동그라미고 행정상 집권 분권은 뒤에 뭐라고 줄을 건져 동일 조직 내 같은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 상하 계층 간 권한의 집중 분산 정도 또는 다음 줄에 상하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의 집중 또는 분산 정도라서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2번 제일 앞에 뭐 여러분들 행정상의 분권은 중앙집권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 그런 거라서 정치상 개념인 지방자치나 지방분권과는 다른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나 국가가 있고요.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중앙정부가 각각 어떤 특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릴 수 있습니다. 주체로 말하면 여기 중앙정부나 국가 여기 지방정부나 그러면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어떤 특정물을 처리해서 지방에 설치한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을 뭐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주제라서 뒤에 따로 나올 겁니다. 자세히 지방에 있지만 국가기관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현지가 말하면 우체국, 세무서 이런 거, 그죠? 자, 이렇게 주체를 그렸을 때 중앙집권은 권한이나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입니다. 권한이나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거. 반대로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거. 지방분권이죠. 그죠? 지방분권입니다. 권한이나 기능이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거. 지방분권이죠.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중앙집권, 지방분권은 정부와 정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문제입니다. 중앙집권, 지방분권은.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라 그러지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죠.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넘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시라 그러면 부산시 지방정부에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부산시 안에서 부산시장한테 권한 집중된 건 뭐라 그럴까? 보니까 중앙집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 행정상의 집권. 부산시 안에서 그죠? 여러분들 중앙정부의 관계 말고 부산시장한테 권한 집중된 거 행정상의 집권이라 그러고 또
또 부산시 안에서 여러분들 부하 직원들한테 또는 하급기관한테 여러분들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면 뭐라 그런다? 행정상의 분권이라 한다. 행정상의 분권. 지방 분권이 아니고, 그죠? 부산시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하급 직원들한테 권한이 많이 나눠지면 행정상의 분권이라 한다.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보세요. 중앙정부에도 여러 부처가 있죠.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행안부 하나 놓고 보면 여러분들 여기 행안부가 있다 그러면 행안부 안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권한이 집중된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중앙 집권 아니고 뭐 행정상의 집권. 행정상의 집권. 그 행안부 조직 내에서 말할 때는, 그리고 행안부 안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권한이 많이 나눠주면 특히 뭐 아니다? 지방 분권 아니다. 지방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방 분권이 아니고 뭐 행정상의 분권이라 한다. 행정상의 분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쉽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 독일 조직 내에서는 행정상의 집권, 분권 그렇게 말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러면? 자, 중앙정부와 각 부처별로 여러분들 특별 지방 행정을 만들고 여기에다 권한이나 기능을 많이 주면 이걸 뭐라 그럴까?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 기능, 권한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자치단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중앙정부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안에서의 문제죠. 따라서 자, 이러한 기관이 많아지고 권한이 커지는 것은 뭐다? 행정상의 분권이다. 행정상의 분권이고 여러분들 따져보면 중앙 집권, 지방 분권 놓고 봤을 때 뭐 되는 거다? 중앙 집권화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중앙 집권화. 중앙 집권화 되는 거다. 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에 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죠. 이거 알고 다시 보면 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제일 앞에 그 말이 이 말이죠. 뭐 행정상의 분권은 뭐 중앙 집권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4페이지 제일 위에 큰 2번 중앙 집권의 장점. 중앙 집권, 여러분들 중앙정부에 권한 기능이 많았을 때 그 장점, 제목이 한마디로 뭐 능률성 추구입니다. 보통 그래서 능률성을 위해서는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죠? 능률성을 위해서는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1번 어떤 의미에서 행정 능률성 구현. 자, 중앙 집권은 주를 거쳐 행정 기능의 중복을 방지. 행정 기능의 중복을 방지. 여러분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기능 중복되지 않게 나눠서 일을 시키면 되겠다. 또 물건 살 때 중앙에서 한 군데 다 사서 나누어 쓸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하죠? 중간에 집중구매제도. 집중구매제도. 집중구매는 여러분들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한 군데 다 사서 나누어 쓰는 방식입니다. 나눠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군데 다 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겠죠, 많이. 그러나 집중구매도 바로 밑에 적어놓죠, 여러분들. 집중구매하니까 많이 삽니다.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고. 많이 사면 좀 깎을 수 있겠네. 단가 할인이 가능해서 여러분들 뭐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능률성 구현에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가지 더 보면 여러분들 가로 4번 중요합니다. 가로 4번 위기 극복. 국가가 전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이 요구될 때는 중앙 집권이 필요. 자,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치단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강력히 통제해서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가지.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5번 내셔널 미니멈, 즉 국민적 최저의 구현. 국민적 최저, 국가 전체적, 국민 전체적인 생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중앙집권은 뭐 서비스 공급의 최저 수준 확보에 기여한다. 서비스 공급의 최저 수준 확보에 기여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최저 수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 쉬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밑에 큰 3번 지방 분권의 장점. 지방 분권. 정의표 뭐 민주성 추구. 여러분들. 자, 민주성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 1번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지방사정은 지방정부가 잘 할 거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 첫째 줄 제일 끝에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다.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2번 신속한 행정 처리에서 필요하다.
왜? 첫째 또 중간.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그러면, 예컨대 부산시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에 다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고 지시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지방 분권이 되어 있으면, 부산시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부산시 정부가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처리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서 3번, 주민 통제를 통한 행정 민주성 확보. 제로 뭐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 수행.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민들이 시청 앞에 가서 뭐 해달라 바꿔달라 요구해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반대로 지방 분권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시민들이 시청 앞에 가서 뭐 해달라 바꿔달라 그러면 들을 수도 있겠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 6번 시민적 체제 구현. 아까 국민적 체제는 여러분들 중앙 집권의 장점이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중간에 가로 5번에 내셔널 미니멈. 국민적 체제는 중앙 집권의 장점이었고 오른쪽에 시민적 체제는 뭐 지방 분권의 장점입니다. 주의해서 보세요. 자, 지방 분권은 뭐라고 되어 있지? 지역 업무는 주민 스스로 처리하려는 최소한도의 시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우리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할게. 그런 거죠. 정족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시민적 체제 구현은 지방 분권의 장점이었고 하나 더 여러분들 주의할 것 10번 사후적 능률의 정진. 아까 능률성 추구는 여러분들 중앙 집권의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능률성 그러면 뭐죠? 기계적 능률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수 달성하는 거, 그죠? 기계적 능률 또는 다른 말로 경제적 능률이죠. 그런데 특별히 사후적 능률 그러면 여러분들 민주주의와도 비슷한 거죠. 따라서 사후적 능률 그러면 지방 분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은 정책 측면에서 아시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시킵니다. 따라서 뒤에 말하고 민주주의와 능률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어서 특별히 사회적 능률 그렇게 나오면 지방 분권의 장점입니다. 주의해서 봅니다. 그냥 능률성 그러거나 아니면 기계적 또는 경제적 능률 그러면 중앙 집권의 장점이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고 넘겨서 자, 제일 위에 4번 여러분들 6페이지 4번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중앙 집권의 요소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지방 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에 아예 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심의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따로따로 있던 법이었죠. 지방 분권에 관한 법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방 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법을 만들었죠. 벌써 한 5년 정도 됐네, 그죠? 그 박스 안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 보면 1번 지방 분권 제공협회 뭐 종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추진해왔던 지방 분권 정책 계속 추진하자 지속적으로. 그걸 통합했습니다. 법을. 그러니까 기관 위임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관 위임상 문제가 많아서 폐지하자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입니다. 그죠? 도입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자는 말이죠 앞으로. 그리고 참고로 아시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죠? 제주도만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 참여 조정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방 이양하라고 촉진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설치했죠. 대통령 소속이고 그리고 이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지방분권위원회 그러면 틀립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방 분권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 설치한 위원회가 뭔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 분권위원회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틀려서 그러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리고 중요하다고 봐서 대통령 소속.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있어서 특별시는 광역시는 없애지 않는다. 존치시킨다. 도도 존치시키는데 여러분들 기능과 지휘에 관해서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자치구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게 방향입니다. 과소, 그죠? 작은 과소자치구는 통합해라. 시군도 될 수 있으면 통합하자. 국가가 통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엄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제정 이유 그리고 제정 내용 주요 내용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거보다 오른쪽 페이지 법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 조문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최근에 뭐 출제 경향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법률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 파트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몇 가지 보면 그 밑에 제9조에 구조 사무 배분의 원칙 여러분들 1번 국가는 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정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끝에 뭐 줄 거는 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 똑같은 거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를 국가에도 주고 또는 광역단체에도 주고 기초단체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좀 중요하죠.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줄을 끊죠.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거기 있는 줄 끊었는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맡기고 그 사무를 하고 그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죠. 광역단체의 이런 사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끝에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 어려운 사무는 국가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에다가 적어놓으면 이렇죠. 여러분들. 자,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사무를 어떻게 하라고 끝에 적어놓으면 일단 기초단체에 먼저 맡기고 그죠? 기초단체 시군구에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광역단체에 시도에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국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뒤에 사무할 때 나오겠지만 보충성 원칙이죠. 보충성 원칙. 일단 제일 처음에 기초단체에 맡기고 거기서 하기 힘든 거는 광역단체 거기서 하기 힘든 거는 국가 이렇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틀리죠.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틀립니다. 바로 이게 뭐 보충성의 원칙이죠. 보충성의 원칙. 국가가 자치단체를 보충하는 겁니다. 먼저 국가에서 먼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여러분들. 자, 뒤에 넘겨서 11조 중요하네. 11조. 권한이양 그래서 사무구분체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1조 1항 동그라미 1번에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칙에 따라서 뒤에 뭐라고 여러분들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2항 적극적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그걸 뭐라 그러지? 장에게 위임된 거 기관 위임 사무 장에게 위임된 사무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나중에 사무 따로 할 텐데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뭐하고 폐지하고 폐지 동그라미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위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치사무면 자치사무고 국가사무면 국가사무지 기관위임사무 이런 거라서 원래는 국가일인데 편의상 자치단체장 가서 장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치사무면 자치사무고 국가사무면 국가사무지 국가사무인데 자치단체장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폐지하라고 방향을 정해놓은 거지 지금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이 법 자체가 선언적 규정이라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놓은 거지. 선언적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지. 그 다음에 12조
특별지방행정은 뭐 정비입니다. 확대가 아니고. 즉 줄이자는 얘기죠. 축소하자 그 말입니다. 정비.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처럼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어떻게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넘겨주고, 또 여러분들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지방행정관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마라 그 말이죠. 설치하지 마라.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없애고 그 말입니다. 정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분리가 아니고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뭐 통합입니다. 통합해라.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란 말이죠. 앞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13조에 지방재정의 확충 그래 건전성 강화에서 보면 1번 자 국가는 뭐 지방세 비율 확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낙후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 재정 조정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알아두고 그 밑에 14조 여러분들 지방의 활성화, 그래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에서 보니까 지방의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치단체의 뭐 자치 입법권 강화, 줄거놨죠. 강화하기 위해서 뭐 조례 재정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국가는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관한 뭐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확대 이렇게 해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5조 주민참여 확대 앞으로 방향이죠. 국가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끝에 뭐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강화. 직접 간접 말고 직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에 19조 과소구의 통합, 작은 구는 통합해라.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단체로 존치합니다.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뭐 인구나 면적 과소한 즉 작은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자. 너무 작은 것들은. 그리고 21조 도의 지위 기능 재정을 위해서 역시 1번 도도 자치단체로 존치시킵니다. 없애는 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이 법에 따른 뭐 시군의 통합 등 관련해서 도의 지위라든가 기능 재정 입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망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 시군구도 뭐 개편하자.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들 동아리 국가는 시군구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중간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좀 옛날에는 나누는 게 대세였는데 지금 합치는 게 대세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합치자 그 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제1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라든가 시군구 관할구역 경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컨대 세 개의 시군이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통합을 하는데 꼭 여기 이렇게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컨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만큼 해서 요렇게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해서 통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기존의 것을 이렇게 존중해서 요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여러분들 27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자,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여러분들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뒤에 뭐 어디에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들을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네 두어야 한다는 아니고 그죠? 임의상입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44조. 아까도 나왔지만 중요합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 소속으로 뒤에 뭐를 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준다.
그 소속과 위원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 소속이고 이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입니다. 지방분권위원회가 아니고 옛날에 사실은 분권위가 있었어요. 분권 촉진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여러분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름 바뀌었습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중앙집권화 종종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신중앙집권 새로운 중앙집권입니다.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나 지방발전이 잘 발달했었던 나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중앙정부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가리비처럼 되어 있죠.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에서 행정의 확대라든가 강화되는 행정구의 현상 그리고 또 광역행정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모자라는 경우에 중앙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이나 영국처럼 지방자치가 잘 발달했었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내용상 가로 2번 지방분권이나 이름을 지방자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다음에 잘라놓고요. 뒤에 뭔데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면서도 능률 향상이라는 그런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거라 그러면 틀리겠네. 그죠? 여러분들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일을 잘 하자는 거지. 그래서 내용상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가 집중된 거다. 따라서 가로 3번 옛날에 있었던 중앙집권이 관료적, 권력적, 지배적 집권이었다면 뒤에 뭐라고 중요하죠? 수평적, 협력적, 비권력적, 지식적, 기능적 집권이다. 신중앙집권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라고 나와 있네. 가로 4번. 대륙의 단체자치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 분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앙 집권을 볼 수는 없다. 기억하는데 이러한 신중앙 집권은 왜 나타날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촉진 요인. 자치정부협회 간단히 말해서 지방정부의 능력 한계 때문에 행정국가화되면서 정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방정부 할 일도 많아졌는데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가 뭘 한다는 거지, 그런 역할을. 예컨대, 가로 1번, 지방정부 양적, 정제와 질적, 복잡화, 전문화. 바로 행정국가 현상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는데 그걸 지방정부 다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원해주고. 그리고 2번, 국제정세 불안, 그리고 국제 긴장의 고조. 불안, 긴장, 이런 것들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가로 3번 행정사무의 전국화. 자,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그 지역만 문제를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4번에 내셔널 미니멈, 국민적 최대 달성. 저것은 중앙 집권의 장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신중앙 집권화 촉진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저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분권화 현상. 밑에 6번 신지방 분권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로 1번 신지방 분권화는 뒤에 딴 표석에 뭐라고 중앙 집권의 성격이 강했던 대립계 국가하고 신중앙 집권화 경향을 걸어가던 영미계 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분권화 경향을 신지방 분권화라 그럽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 밑에 원래 지방 분권과 큰 2번 성격 중 넘겨서 제일 위에 가로 1번 과거 자유방임주의 국가 시대에서도 지방분권이 절대적 분권 이상을 했다면 다음 줄에 신지방분권 끝에 상대적 분권 줄을 끊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그리고 2번 과거의 분권이 한가적 분권이었다면 끝에 신지방분권보다 협조적 분권. 결국 협력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 일을 하자는 것이지 대항하고 투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로서 한번 과거의 분권이 도피적 분권, 도망가는 것이었다면 신지방분 끝에 여러분들 참여적 분권, 참여해서 함께 일을 잘하자는 거지. 그리고 가로서 4번 과거의 분권이 중앙정부로부터 방어를 제한하는 소극적 분권이 있다면 신지방분 끝에 적극적 분권, 적극을 참여해서 일을 하자는 거 그렇습니다.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자, 촉진 요인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촉진요인이 보면 중앙집권은 폐해가 많더라. 폐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앙집권 해보니까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게 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여러분들 개발정책으로 지역 간 불균형과 개발정책이 심화되더라. 가로수에 뭐가 된다? 과밀, 과소의 폐해가 있더라. 그 말이죠. 중앙이 주도해서 하면 전국이 골고루 잘 발전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 어떤 지역이 많이 발전하고 어떤 지역이 못하고 이렇더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방 분권조정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 3은 정보화의 진전. 정보화가 확산됨으로써 지방정부도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서 꼭 정보를 중앙정부가 독점해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로 4번 중요하죠. 국제화 세계화의 대두. 국제화 세계화 되니까 전통의 민족국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지역사회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국제화 및 세계화는 국경 없는 경쟁을 가져와서 지방화를 촉진시키게 되었고, 따라서 끝에 뭐라고 됐지? 세계화는 곧 지방화다. 그걸 합쳐서 세방화라고도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여러분들 세계화는 곧 지방화를 가져오더라. 그리고 그 밑에 가로 8번 기타에서 여러분들 첫째 줄 중간에 기억합니다. 탈냉전 체제로의 국제 정세 변화. 냉전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평화적 분위기, 그 말이죠.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강력하게 통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 각 나라의 지방정부가 뭐 경쟁하고 협력하고 이런 게 가능해졌다 그 말이죠. 알아둡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7번 중앙통제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